제5회 천태산 농장은행배. 네, 지금 뒤쪽에서 이제 흙이 살면 좌변에 공격을 가고 결국은 이 하변 흙 모양에서 어떤 뒷맛이 있느냐 그것으로 이 바둑의 승패에는 판가름이 나겠습니다. 네, 하변 쪽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무카이 선수가 이쪽에 이제 나와 끊는 이 교환을 통해서 뭐 이런 곳에 뒷맛을 노렸을 때 그때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남아 있는 자리로군요. 조금 맛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진 선수도 자상이 워낙 커서 지금 갈수를 못하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좌상이 정리가 되면 무카이 치아키 선수가 하변 어딘가를 둘 것 같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확정가로는 오이진 선수가 앞서고 있고 흐름도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는 바둑입니다. 네. 네, 그 자리가 좀 아프죠. 그 자리는 집으로도 크고 계속해서 흙의 공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손 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끝내기 하나요? 반발하네요. 그런데 또 반발했습니다. 오이진 선수가 형세 판단이 굉장히 강한 선수인데 만약 뒤로 물러서서 확실하게 큰 차이로 우세하다면 물러섰을 텐데요. 지금은 다 반발을 했고 그리고 지금 반발한 수가 이렇게 끊어서 끝내기가 진행이 된다면 반발이 집으로 튀기고 지금처럼 수를 내려온다면 이런 진행이 예상되는데 여기 끊는 것을 봐서 좀 이쪽의 사활과 관련돼서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막판에 갑자기 국면이 요동치는데요. 백도 얇고 흙도 얇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백은 이 이곳에 싸움이 중요하겠는데요. 사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좀 얇고 흙은 이제 백이 이곳을 나와 끊어서 이 부분을 노리러 왔을 때 여기 젖히는 것과 뭐 이쪽 부분 나가는 것이 맞보기가 되어서 흙이 이렇게 받으면 이쪽 우측이 다치고 여기를 잡으면 좌측이 돌파당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의 단점을 가지고 마지막 전투에 돌입을 합니다.
오이진 선수의 방금 전 들여다본 수도 그 백돌 전체를 좀 추궁하는 의미가 있고요. 부카이 선수도 그냥 받아주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곳을 받아주었다면 오이진 선수가 이런 자리는 최소한 이 백돌에 대해서 선수 교환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잡으러 가는 생각이었어요. 네. 뭐 그걸 부카이 치아키 선수도 간파를 했겠죠. 네. 찝는 수가 항상 선수인데 들여다봤기 때문에 좋은 교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이진 선수가 우아기 쪽을 양보하는 것이 더 괜찮아 보였는데요. 사실 실전은 좀 떨리는 진행이거든요. 네, 백이 먼저 화변을 건드릴 수가 있죠. 네. 네, 이때가 좀 문제입니다. 지금 좌측으로 이으면 여기를 늘어서 백이 여기를 나가는 순간 수상전이 안 되겠죠. 그래서 흑이 끊을 타이밍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이진 선수가 이쪽을 둔다면 그때는 뭐 백이 이을 수 있는지는 확실치는 않은데 그냥 백이 연결하고 흑이 끊어 잡는 흐름이 나온다고 해도 이러고 하변이 또 괴롭힘을 당하니까요. 이것은 흑이 크게 당했습니다. 아, 이건 거대한 수상전 쪽을 보는 거네요. 지금 이렇게 단수 치고 나서 우측을 잡겠다는 거죠. 네,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때 우측을 잡겠다는 네. 겁니다. 그러면 끊는 수가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끊어서 뭐 필연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끊어가면 이 백돌과의 수상전을 보는 겁니다. 이거 너무 복잡하네요. 네, 이제 뭐 필연의 수순인데요. 대신에 지금 오이진 선수 이 수법이 통한다면 결정적이죠. 서로 간에 타협이 됐을 때는 우아기 쪽에 백이 수를 내려 들어갔다가 그쪽에서 현재로서는 뭐 흑이 크게 피해를 입은 것은 없습니다. 누가 선수를 뽑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선은 뭐 타협보다는 이 수상전에서 누가 수가 더 빠를지. 네, 흑도 갈라졌어요.
네, 지금 수상전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두 선수가 모두 초읽기일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아슬아슬합니다. 여기를 두고 수상전인데요. 이제 흑은 백의 수를 조이기 위해서는 여기는 끊어야죠. 백이 이쪽 부분으로 이제 잡으러 오면 수상전에 돌입합니다. 어떨까요? 누가 잡더라도 한 수 차이인데 아슬아슬하네요. 이쪽을 밀면 지금 한 집 내서 잡을 수 있다면 백으로선 가장 좋죠. 네, 지금 이 수상전은 흑이 잡혔습니다. 이쪽을 단수 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유가무가 때문에 흑이 한 수 부족이에요. 네, 일단 끊어갑니다. 아슬아슬한데요. 저도 한눈에는 절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어려운 수상전입니다. 네. 아, 그래도 오유진 선수가 이렇게 떨리는 승부로 갔네요. 네. 선택은 오유진 선수의 몫이었는데요. 지금 여기 백이 이곳을 두면 그 수는 뭐죠? 그 수는 여기를 두면 지금 한 수가 이미 줄었습니다. 원래 이곳이 네 수였는데 수가 줄었어요. 그냥 살자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냥 안에서 사는 것은 지금 여기가 흙이 교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나가고 이렇게 두면 아, 그수로 사나요? 이쪽에 한 집과 이쪽 부분에 집이 납니다. 네, 아슬아슬하게 살 것 같은데요. 지금 두는 흐름으로 봐서는 이렇게 두겠다는 것 같은데 이 수는 이상합니다. 만약 이렇게 살게 된다면 여기서 다시 이제 백이 이쪽을 건드리면서 사는 흐름이죠. 그런데 첫 모양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백이 득본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금 전에 수상전에서 백이 잡을 수 있었다면 백이 끝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일단 후퇴를 한 건데요. 네, 각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살았습니다. 아까 이쪽으로 백이 이제 잡으러 가는 수상전으로 가는 것이 더 어려워 보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무카이 선수가 좀 추이를 탔습니다.
이곳에선 백이 약간 득을 보긴 해서 그래도 이 변화가 끝이 나면 정확한 판단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살았고요. 네, 제 느낌으로는 무조건 흑이 잘 됐거든요. 집을 세보면 뭐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의 형세를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 전에도 집으로는 앞서 있었지만 이 부분에 좀 뒷맛이 고약했고 백이 선수를 뽑아서 여기를 젖힌다면 제 생각에는 오이진 선수가 유리해도 이제 조금 좀 유리한 정도? 뭐 그 정도의 흐름으로 느껴졌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처리가 되고 여기를 막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 칸을 띄면 여기 있는 것이 이 흑대마에 대해 선수이기 때문에 이 흑이 거의 잡혔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그곳에 오이진 선수가 보강을 한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엄청나게 큰 자리를 남겨두고 여기를 백이 막은 거니까요. 오유진 선수가 여기를 찌르는 것과 지금 잡으러 가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무카이 선수가 여기를 있는다면 이제는 이 교환으로 인해서 약간의 이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손을 빼고 여기를 잡아서 이제 잡히지만 않으면 끝나는 식의 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제 수상점만 본다면 여기에 돌이 있든 여기에 따내져 있든 똑같긴 한데요. 이 수분은 여기를 따내서 받았다면 좀 더 뒷맛은 깔끔했겠네요. 하지만 지금 봐서는 뭐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흐름은 지금 우하기를 백이 살려야 한다면 거기가 선수가 됩니까?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지금 변화가 나옵니다. 받아야죠. 여기에 있는 것이 선수라면 집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따내면서도 선수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무카이 선수가 노리는 것은 여기를 잡히면 자체로는 손해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끊고 여기를 찝어서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때려져 있는 것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곳을 두고 뭐 보죠. 젖혀 이으면 될 것 같았는데요. 실전은 이었고요. 이러고 여기를 끊었다면 백돌은 여기 없습니다. 흑이 이렇게 둬야 되잖아요. 이으면 흑이 한 수부족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그럼 왜 안 따냈죠? 그건 이제 초읽기 상황에서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려웠겠죠.
이쪽에 백돌이 있는 것과 이쪽 따내져 있는 것이 모두 선수로 듣는다면 당연히 백돌은 여기 따내져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초읽기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더더욱 오유진 선수가 손 뺄 수가 없죠. 그리고 무카이 선수는 그 전에 여기를 찌르기 전에 여기는 하나 찝어두는 것이 좋았죠. 어차피 이어서 둘 거라면 뭐 아낄 이유도 없었고 이 교환이 돼서 있고 이렇게 뒤로 받게 만드는 것이 나았습니다. 지금은 그 날카롭게 역습을 이 부분으로 찔러 들어간 것은 주요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수순이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바둑은 여기를 백이 살리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흐름으로 봐서는 우진 선수의 승리가 유력한데요.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백집이 50집이 납니다. 여기까지 개갈했을 때 50집이고 이제 백이 이쪽을 젖혀가는 수순이 돌아온다면 조금 더 집이 불어나겠죠. 흑은 일은 한 집. 네, 일은 한 집이요? 네, 그럼 지금은 확실히 백이 좀 망했네요. 이곳에서. 반면 20집이라면 차이가 꽤나 나네요. 네, 뭐 여기를 백이 두기 때문에 반면 20집까지는 차이가 안 나겠습니다만 오유진 선수가 많이 앞선 듯 보입니다. 그럼 지금은 무카이 선수가 여기를 지킬 때가 아니라 일단 여기는 잊고 둬야죠. 정수는. 붙여서 네, 아예 찔러 들어가서 네. 네, 승부수네요. 불리함을 의식한 수가 네,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비교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제 뒤로 받는 것과 제가 비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아까는 이 상태로 이제 형세 판단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백의 집 모양은 크게 변한 것은 없어요. 원래도 발전성이 있어서 그리고 흑이 여기 두 집이 불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뺀다면 백이 크게 불어난 것이 없고 이쪽은 원래 이제 백이 한 점을 제압하고 있었던 자세죠. 그리고 백이 이곳까지 한 5집 정도 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똑같아지고 한 집 늘어났어요. 백집이 4집이 줄었고 아까 이곳을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백집이 4집이 나고 백집은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아까 붙였을 때 흑이 뒤로 받는 것과 비슷해요. 그렇다면 이제 흑집이 얼마큼 변화가 됐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지금 아까 전에 개갈을 했을 때 모양으로 본다면 흑집이 22집이 났죠. 애초에 뒤로 받았다면 잘해야 한 17, 8집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5집 정도 차이가 나고요. 여기가 5집이 줄었고 네. 더 결정적인 차이는 선우수 차이입니다. 아까 붙이고 여길 늘고 흑이 이었을 때는 백이 선수로 다른 끝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살리면서 흑이 선수입니다. 집으로도 한 5집 손해보고 선우수가 바뀌었으니까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확실히 백 입장에서는 수상전을 하는 쪽이 나았겠네요. 네, 그 수상전도 초읽기 상황에선 좀 과감한 선택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저도 짧은 시간 수익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봤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실전에 이 정도 차이로 불리하다면 그래도 그쪽으로 되든 안 되든 승부를 거는 것이 맞죠. 네, 지금 무카이 선수의 승부수이긴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두려운 수법인지는 의문입니다. 네, 여기서 단수를 치고 따내면 찔러 들어가서 여기 젖히는 것이 선수죠. 그러고 나서 여기를 틀어 막는다면 뭐 먹여쳐서 패하면 그냥 뒤에서 단수를 치면서 가더라도 그냥 자체로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둬야 하는데 이곳은 이곳대로 패로 진행하면서 흙이 이 과정에서 이미 탄력이 생겨서 잡히지 않습니다. 단수 칠 때 그때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된다면 따내도 뒤에서 쳐서 어차피 있는 것은 백이 잡히니까 이 상태로 패로 버티는 그런 모양인데 이미 흙이 탄력이 붙어서 이런 곳을 가면서 타개를 한다면 살리는 것이 쉽습니다. 지금은 패도 있고 자체로 탄력이 더해져서 네, 무카이 선수의 마지막 승부수는 불발로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너무 쉬운 길이 눈에 확 들어오죠. 네. 지금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좌변 쪽에 패가 남고 흙이 이제 사는 과정을 전개시키는데 패가 없어야 이제 살지 말지 승부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살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패가 있어서는 뭐 한 수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은 우진 선수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흐름입니다. 오유진 선수의 반발이 이 결과론적으로는 먹혀 들어갔네요. 네. 애초에 이 반발했을 때는 사실 조금 놀라웠는데 지금 이쪽 부분의 반발이죠. 그런데 그 후에 무카이 선수가 한번 늦추는 수가 나오면서 그리고 늦추지 않았다고 해도 수상전이 한 수 차이라서 좀 서로 어렵긴 했어요. 어쨌든 승부가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무카이 선수가 좀 타협을 제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100만 피해를 보고 끝났죠. 지금 이 형태가 흙이 막을 때 백이 먹여쳐야 되고 단수 치면 뭐 따낼 수는 있는데요. 내려설 때 이렇게 패로 버티면서 이 패를 버티면서 흙을 잡으러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백의 입장에서는 형세가 절망적입니다.
다른 식으로 잡으러 가는 것을 택하네요. 모험인데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백이 여기를 이을 수는 없어서 패는 남아있고 이제 흑이 살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편이 좀 더 복잡하긴 하겠습니다. 좌변이 지금 패인가요? 좌변이 이제 여기를 백이 이어서 잡으러 갈 수는 없거든요. 흑이 뭔가 안에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백이 그냥 이쪽으로 잡으러 가면 안에서 그냥 살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흑이 먼저 두면 이곳을 따내면 패가 되고 그 외에는 어디를 두더라도 백이 여기를 이으면 사는 공도가 나오진 않습니다. 네, 그래도 무카이 선수가 그쪽으로 괴롭히는 것이 훨씬 낫네요. 그리고 지금 이쪽을 찔러 들어간 것도 꽤 껄끄럽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이렇게 받아야 할지,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받으면 또 찔러 들어가고 백도를 지금 여기에 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수순을 두는 겁니다. 네. 마지막까지 무카이 선수가 오유진 선수를 흔들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 한 점을 따내고 다시 그쪽을 포기하면서 잡으러 가는 것은 저도 순간적으로 그 발상을 떠올리지 못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공격가는 수법보다는 지금 무카이 선수의 수법이 훨씬 좋습니다. 네, 다음 찔러 들어가고 이렇게 이었을 때 그때 여기까지 받을 수 있을지 그걸 봐야 돼요. 웬만하면 여기는 받고 싶은데요. 그렇죠. 집으로 큰 자리죠. 집으로도 크고 이쪽에 단점과도 상관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받고 싶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백은 어떻게 잡으러 가나요? 어차피 바깥쪽에서부터 잡으러 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사활에 대한 수익기가 일단 정확해야 되고요. 바깥쪽은 흑이 먹여치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흑이 두는 순간에 이 흑이 잡히는 형태는 안 나오죠. 네. 백돌이 여기에 있다고 해도 어차피 백은 이제 안쪽에서 잡으러 가야 합니다. 일단 흑이 나올 수 있는 그 수순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무카이 선수가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면서 잡으러 올 것 같고요. 오유진 선수는 2패를 하면서 중앙 쪽에 이제 팩감을 사용을 하겠죠.
6대입니다. 저는 무카이 선수가 마지막 승부수가 거의 한 반은 포기한 상태에서의 승부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또 집으로만 본다면 귀 받고 싶은데요. 네. 아,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이겼다고 봤을지 아니면은 좀 위험하다고 봤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쪽에서 무카이 선수의 승부수로 인해서 조금 차이는 좁혀졌죠. 흙이 뭐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차이는 확실히 좀 좁혀지겠습니다. 여전히 나가는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집으로는 뭐 상당히 앞서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흙이 좋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만 국면이 조금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네, 이곳을 받고 일단 계속 나가면서 좀 괴롭힐 것 같아요. 여기가 백이 선수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이 단점을 이용한 어떤 수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백돌이 여기에 있는 것이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을 봐서 흑에게 선수로 듣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여기를 있는 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반대쪽에서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둘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따내고 흑이 되따내고 이런 바둑인데요. 이곳에서 백의 활약으로 차이는 좀 좁혀졌습니다. 돌이켜보면 한참 전이긴 한데요. 이쪽을 이제 흙이 붙여서 두어서 나중에 여기를 붙이는 수가 생겼잖아요. 그 변화의 여지를 없앤다면 흙은 찌르는 수가 좀 더 정확했겠네요. 찔러서 끊으면 그때 뒤로 붙이면 이와 같은 수는 없고 그때도 백이 한 칸 뛰면 이제 끼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가만히 이어서 둔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형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끝까지 괴롭히네요. 지금 그냥 늘어서 둡니까? 사실 흙이 이쪽으로 단수 치고 이렇게 느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수법인지는 확실치 않은데요. 오유진 선수가 거기까지만 선수해 두고 이쪽 부분을 통해서 돌을 살리려는 생각인데요.
단수 친수는 이럴 거라면 차라리 반대쪽으로 단수를 치고 이렇게 마늘모를 두는 편이 좀 더 깔끔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봉쇄가 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앙 집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 흑돌이 여기에 돌이 있을 이유가 거의 없는 거죠. 지금 거기를 가만히 나가나요? 여기가 항상 단수 치면 지금 따내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백의 벽에다 대고 계속 이쪽을 나가는 것인데 좋은 수법은 아닙니다. 네, 우진 선수가 갑자기 좀 난조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예 이쪽 중앙을 두고요.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로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이쪽 끝내기는 이제 뭐 거의 끝내기로 봐야 하는데요. 이곳을 백이 잡는 것이 따내는 순간 20, 22, 24 여기까지 24집이 나죠. 그런데 이렇게 살리면 이곳이 백에 걸리고 백이 6집이 나고 흑이 4집이 납니다. 백이 2집이 나요. 24집과 2집. 지금 이곳이 22집짜리입니다. 이쪽은 여기는 이렇게 됐다고 보고 여기서 계산하면 편하죠. 10집에 흑집이 18집, 20, 22, 22집이네요. 그러면은 지금은 여기를 살아서 따냄을 당하고 괴롭힘 당하다 여기까지 백이 수순이 돌아오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여기를 씌워서 네. 이쪽과 이쪽을 맛보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네, 좋은 정확합니다. 선택이네요. 네. 지금은 무카이 선수가 이쪽 교환을 시켜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진 선수가 냉정하네요. 빠르게 계산했겠죠. 혹시 뭐 형세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뛰어난 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조금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 냉정한 수를 발견해서 우진 선수의 승세입니다. 저라면 상당히 흔들렸을 것 같은데 네. 역시 냉정하네요. 급작스럽게 좀 판세가 변해서요. 네. 하지만 이내 냉정을 찾은 오유진 선수입니다. 네, 지금은 뭐 적은 차이는 아닙니다. 그곳을 그냥 뒤쪽에서 돌려치고 나서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자리를 한 칸 뛰거나 한다면 이 흑은 쉽게 살았죠.
이곳에 완벽한 한 집이 있는 만큼 이곳에서 한 집만 내면 되니까 사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진 선수가 이런 선택을 여길 나갔을 때는 이미 했다는 거거든요. 이 나간 수 이상하죠, 자체로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야, 이 선수도 냉정함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제가 생각한 장점보다는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참 뭐 실력 면으로도 뛰어나지만 오진 선수의 이런 장점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 순간순간의 형세 판단이 정확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길로 비틀고 그 당황하는 순간에도 냉정하게 또 형세 판단을 해서 그걸 통해서 마무리 짓는 이 수법은 놀랍습니다. 지금 뭐 흙이 여기를 한 칸 뛰든 이쪽을 두든 어떻게 둬도 뭐 사는 것은 문제가 없죠. 한술 더 떴는데요. 네, 그래서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백이 여기를 따내고 흙이 이곳을 제압할 때 이 흑도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곳을 선수견을 해야 합니다. 흙이 받아야죠. 물론 이 패는 백이 계속해서 버틸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차단해야 되는데 흙은 이 패를 통해서 그리고 이 패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이곳은 한 집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백이 넘어도 먹여치고 따낼 때 이렇게 따내면 양패라서 끝까지 버틸 수가 없고 따내면 이번엔 2패와 2패가 양패고요. 네. 그러면 살아있죠. 그럼 그러니까 한 백도 집은 확보가 네,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이쪽에서 흙이 한 집만 내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차단해도 한 집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차단을 하면 단수치고 여기가 다음에 이제 이곳 102점을 잡는 것을 봐서 선수고 이렇게 두면 한 집이 났고요. 이쪽으로 끊어가도 한 칸 띄어서 다 틀어막는다면 여기를 장문으로 씌우는 것과 이쪽을 잡는 것이 맞보기여서 흙은 안전합니다. 이러고 그쪽을 살리나요? 어찌됐든 뭐 좌상과 우하가 맞보기니까요. 네. 흙은 이제 뭐 좌상을 살리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백돌에 대해서 이제 선수로 교환이 가능한 자리고요. 네, 무카이 선수가 아주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은 바둑은 뭐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사실 하변 결정되고 나서 돌을 거두었어도 이상한 바둑은 아니었는데요. 좌변에서 그래도 끈질기게 버텨나갔습니다. 무카이 선수의 마지막 승부수를 두던 당시의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기를 두지 않았을 때 저희가 형세 판단하기로는 이제 백이 여기를 둬서 살리고 흑이 이쪽을 처리하고 뭐 여기까지 뭐 다 이제 선수 교환이 되는 자리죠. 이렇게 처리하고 여기를 흑이 찌르는 걸로 저희가 계산을 해봤잖아요.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여기를 백이 살았기 때문에 흑이 여기 선수 교환하고서 이쪽을 살리면 좀 이어서까지 살리기엔 조금 떨릴까요? 만약 이렇게 살릴 수 있다면 아까와 이제 수순이 다 비슷한데 여기도 살았기 때문에 형태도 다 비슷하고요. 이쪽에 흑이 집으로 당한 것이 뭐 2집 정도 될까? 크게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형태도 흑이 찌른 것과 지금 뭐 비슷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흑이 여기를 들고 지금 이쪽을 다 돌파해 나왔기 때문에 손해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유진 선수가 이렇게 이어서까지 안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아까와는 달리 이렇게 한 칸 뛰면서 백이 끈으로 오면 아까는 이쪽을 두고 여기 선수를 통해서 단수치고 이렇게 한 집을 냈는데 이 백돌이 있다면 한 집이 안 나죠. 물론 이곳을 자체 팩감으로 쓰면서 여기를 패를 진행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지금은 굳이 그렇게 위험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있는 거는 백이 그냥 막아서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 그렇네요. 자체로도 안 되네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곳의 끝내기와 이곳의 끝내기가 가치가 똑같은 만큼 그냥 살아두어서 흑이 당한 것은 없습니다. 자체로도 안 되네요. 좀 중앙만 봐도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럼 고려할 필요가 없네요. 이었어요? 어, 이건 뭐죠? 이건 그냥 대착각이네요. 냉정 침착함에 있어서 뭐 뛰어나다고 계속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엄청난 착각이 나왔습니다. 그냥 살아도 중앙흑은 문제가 없었죠. 네, 전혀 문제가 없었죠. 뭐 이런 착각이 나옵니까? 항상 그게 선수라고 봤나요?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한번 개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 전에 워낙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한번 개가를 해보죠. 근데 분위기는 역전일 것 같은데요. 장시간 대국을 하다 보면 저런 어이없는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래봤자 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 실수가 지금 오유진 선수에게서 나왔습니다. 처리가 되면 반상에서의 사석은 백이 3개를 더 따내고 있습니다. 9집. 백집이 한 62집 정도 나고요. 흑은
지금도 흙이 뭐 100% 졌다고 볼 수 없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좀 더 정밀하게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센 걸로는 미세하거나 흙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은 건 착각이겠죠? 착각이죠. 좀 착각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러고도 뭐 나쁘지 않다면 얼마나 좋았다는 건가요? 앞서 처음에 개가를 했을 때 이제 이곳에 백이 살고 흙이 여길 찌르는 걸로 개가했을 때 반면 20집의 차이가 났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쪽 부근을 흙이 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본 것이 없었던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은 큰 손해를 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냉정히 보겠습니다. 대략 백집이 한 63 정도 납니다. 그리고 흙이 치고 나서 여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세 집에 넷, 여섯, 여덟, 열,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서른넷, 서른여섯, 서른여덟, 마흔, 마흔여섯, 쉰, 쉰셋, 쉰넷, 쉰다섯, 쉰여섯, 쉰여덟, 쉰아홉, 예순. 여기를 다 잡으면 예순여덟에 예순아홉, 70집이죠. 사석까지 세셨나요? 네, 사석은 셌죠. 그럼 반집 승부가 되는데요. 좌변을 잡는다고 가정을 하면 네, 잡았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를 그러니까 흙이 지금 둔다면 흙집이 70집입니다. 네. 일단 오진 선수가 거기를 둘 것 같은 흐름은 아니긴 한데요. 바둑이 미세해질 것 같습니다. 아, 좌상. 평소라면 저런 착각 안 하는데요. 절대 나올 리 없죠. 무카이 치아키 선수도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바둑이 미세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졌는지는 의문이에요.
네. 미세합니다. 저도 지금 집중의 끈을 놨다가 다시 이렇게 계속 하니까 머리가 아픈데 오이진 선수는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대국이 시작한 지 한 5시간 40분이 지나고 있거든요. 네. 집중력이 떨어질 만도 하죠. 그래도 오이진 선수가 원래 저는 세밀한 부분에서의 실수가 없는 걸로 유명한 선수이고, 그리고 사실 저런 실수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냉정함을 장기로 하는 오이진 선수가 저런 큰 실수를 하고도 냉정하게 끝내기 위해서 최선의 수순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그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 이바둑 오이진 선수가 이긴다면 대반전인데요. 네. 반집 승부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네, 그래도 냉정하게 지금 여기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팩감이 흙이 많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쪽이 커 보이네요.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곳을 두면 이제 남은 큰 자리는 여기도 흙이 이제 찔러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남은 큰 자리는 이곳과 이곳입니다. 이곳이 좀 더 커 보이죠? 이렇게 막는 바둑이 됩니다. 그러면 사석이 백이 3개가 많은 상황에서 이 부분은 일단은 백이 맞고 이렇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약간 집을 빼야 돼요. 백이 사석이 3개가 많은 상황에서 7집에 8, 10, 12, 13, 20, 30, 40, 44, 45, 46, 47, 48, 49, 50, 60, 63집이 났죠. 아까와 같습니다. 네. 아까와 계산이 같은 이유는 이제 여기가 한 집이 줄어들고 여기 따내면서 집이 살짝 늘었습니다. 네. 63집이고요. 흙집은 이제 한 집이 줄었죠. 열아홉 집에 20집, 20집에 30, 40, 46, 48, 50, 53, 54, 55, 56, 60, 68, 69, 70집입니다. 지금 개가로는 딱 70대 63이죠. 반면 7집 그렇죠. 반집 승부예요. 예. 지금 이렇게 됐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서 흙이 먼저 이쪽 단수를 치면서 이제 끝내기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부가 없는 것도 아니네요. 네, 미세합니다. 네. 이제 다른 곳은 거의 결정이 났다고 본다면 상변에서의 끝내기가 중요하겠습니다.
방금 전 이제 제가 계산한 것에서 이제 서로 간에 약간씩 득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계가를 해줬는데 원래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죠. 여기는 단수치고 이은 계가, 그러니까 제가 센 것대로 계가라면 100에게 3분의 1의 이득을 준 겁니다. 여기도 지금 한 집으로 쳤어요. 여기도 3분의 1을 이득을 줘서 100이 지금 3분의 2집 득을 받고, 대신에 이제 이 부분에서 여기를 100이 집이 늘어날 여지가 있는데도 그냥 한 집만 쳤습니다. 그럼 이 세 개를 합치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약간 있네요. 여기가 나중에 혹시 이제 공배가 다 채워지면, 그리고 이쪽에 연결이 끊어진다면 나중에 먹여치면서 좀 더 집으로 100이 이득을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내기가 정리가 된다면 나중에 흙이 막혀진다면 한번 가일수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거기 오이진 선수가 왜 안 해놨죠? 안 해놓을 이유는 없는데 거기가 역끝내기 3집입니다. 큰 자리였네요. 거기가 이제 100집은 2집 차이가 있고요. 뭐 여기는 어떻게 끝내기가 되든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실전과 지금 이상한 건 100이 여기와 여기에 돌이 있는 만큼 2집 차이가 있죠. 100집이 2집 차이고, 실전은 이제 여기도 100이 찔러 들어가기 때문에 총 집으로는 3집 차이, 역끝내기 3집짜리입니다. 그럼 원래 여기를, 그러니까 오유진 선수가 찔러놨다면 100이 여기를 틀어막는 끝내기 수순이었는데, 이 자리가 그것도 끝내기 계산은 어렵네요. 오유진 선수가 약간 흔들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변보단 당연히 큰데 지금은 그래도 끝내기 수순이 몇 개 없어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진땀 나는 승부네요. 네. 이곳은 한 5집 정도 됩니다. 다섯 집이 조금 넘긴 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역끝내기는 2배로 계산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더 크죠. 여기가 더 크죠. 이곳은 역끝내기 3집이니까요. 그런데 끝내기 수순이 몇 개 남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유진 선수가 안 해놓을 이유는, 이쪽 끝내기 교환을 안 해놓을 이유는 없었지만, 그렇죠. 언제든지 100이, 선수였죠. 네,
백이 여기 끝내기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득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국면이긴 합니다. 네, 덤이 7집 반이라서 조금 불안한데요. 아, 오준 선수가 지는 날에는 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참 많이 좋았었고 좌상에서의 실수도 참 쉬운 착각을 했거든요. 이곳을 흙이 찔러놨고 무카이 선수가 여기를 막는 끝내기를 했다면 정말 미세하긴 한데 그래도 바둑이 좀 깔끔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더 봐야 합니다. 이제는 큰 끝내기가 좀 늘었죠. 여기도 있고 여기가 또 어떻게 처리될지 좀 더 복잡해졌고요. 네, 이곳이 후수 끝내기로 한 사람이 6집인데 여기도 그래도 5집은 넘습니다. 6집은 조금 안 돼도 5집이 넘기 때문에 이건 끝내기 수순에 따라서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정해야지 지금 이 계산만으로 오진 선수가 이 교환 안에서 무조건 손해봤다 싶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쪽 네. 가장 까다로운 쪽인데요. 사실 뭐 이렇게까지 될 바둑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결국 오유진 선수가 얼마나 냉정하게 끝내기를 하느냐인데 그 이후에 끝내기 수순에서는 뭐 큰 흔들림이 보이진 않네요. 전 처음에는 이제 역끝내기 3집짜리를 당했을 때에는 순간적으로 움찔했는데 그리고 만약 저런 거를 일부러 안 해놓고 상대가 걸려들길 덫을 파고 기다린 거라면 참 나중에 대단하다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저 백의 역끝내기 3집이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식 개가로 진행이 되는데 오유진 선수나 무카이 선수 모두 이 중국식 개가에 이렇게 익숙하진 않기 때문에 끝내기에서도 살짝 뭔가 이 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패가 나온다면 또 모르는 거고요. 네. 미세한 반집 승부에서 뭐 일본이나 한국 기사가 중국 룰에 익숙하지 않아서 손해보는 경우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무카이 치아키 선수보다는 오유진 선수가 비교적 중국 룰에 익숙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유진 선수는 무카이 선수가 참가하지 않았던 이민배도 참가를 했었고 그리고 뭐 중국 여자 을조 리그에도 참가를 했었고요. 아무래도 중국 룰로 실전 경험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개가를 할 때 개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소에 이 형세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중국 선수들도 한국 선수들과 평소에 대국 중에 개가를 할 때는 똑같습니다. 그냥 반상 위에서 개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해도 그냥 덤을 7집반만 적용시키면 똑같습니다. 한국 룰과.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공배가 어떻게 한 집이 계산을- 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변화가 조금 있죠.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패권 관계 때문에 역끝내기 한 집을 놔두고 반집짜리를 둬야 이기는 경우도 이제 만들어내면 있습니다. 바둑 수만 봐도 너무 수익게 할 때가 많은데 네. 참 그것까지 계산하려면 머리 아프겠네요. 근데 이제 역끝내기 한 집보다 반집짜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경우이고요. 한 집짜리보다는 반집짜리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는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실제로 중계하면서도 그런 대국이 많았었어요. 저는 처음 이제 중국 룰의 이 무서움을 경험했던 것이 아주 예전에 1999년에 이제 중국 기사들과 이제 교류전을 하기 위해 북경으로 갔었는데요. 그때 박영훈 구단이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 교류전에서 당시 이제 펑첸 프로와 뒀는데 서로 이제 반패를 하나씩 이으면 끝이 나는 상황에서 박영훈 구단이 무심코 자신의 반패를 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펑첸 그 프로가 자신의 반패를 잊지 않고 공배를 메우면서 버텼죠. 그럼 공배를 메웠어야 하나요? 네, 공배를 메우고 서로 반패를 이을 곳을 맛보기로 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집 역전을 당했던 그 모습을 17년 전에 보고 아, 중국 룰은 참 조심해야 되는구나 네. 생각을 했었죠. 지금 오유진 선수가 여기를 늘어서 끝내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늘고 또 지금 뭐 이제 이런 자리를 가야 할지 그게 좀 어렵습니다. 평범하게 처리가 된다면 늘고 있고 지금 그 최선의 끝내기 수순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도 나름 미세한 승부에서는 한 끝내기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모르겠네요. 좀 더 이제 서로 간에 깔끔한 진행이라면 여기를 한 칸 띄어서 받을 때 이렇게 찌르는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늘고 있고 여기를 둘 때 이쪽은 백이 틀어맞게 되죠. 근데 이렇게 백도 또 여기서 이쪽을 막는 게 정수네요. 참 복잡합니다.
방금 전에 그 형태로 제가 개발해 봤을 때는 반집은 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전에 셌던 형태는 이 형태였습니다. 최소 반집은 지는 것 같아요. 이 형태는. 아, 여기를 끝내기 하고 그럼 우변을 백이 이은 수순이 좋았다는 뜻이 될까요? 네, 그쪽을 두지 않았을 때에도 백이 과연 반집이 좋은지 뭐 그런 걸 봐야 되니까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 수순대로 진행이 되면 백이 반집은 남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미리 교환이 다 되죠. 이렇게 되고 네, 이런 처리인데요.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열심히 개가 중이신가요? 네. 아까는 제가 이 수순을 그 바둑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셌을 때는 반집을 진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반집을 이겼네요. 아, 그래요? 네, 방금 전에 그 진행이라면 반집을 이겼는데 끝내기 수순에서 또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네. 방금 전에도 마지막 반패 같은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공배를 외우면서 버틴 것은 제가 전부 배제 한 채 셌을 때가 그런 개가였습니다. 근데 이미 오유진 선수가 여기 틀어 막는 순간 조금 달라졌네요. 네, 우진 선수는 아마 뭐 그 끝내기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뒀을 텐데요. 네, 연장책입니다. 이 천태산 농상은행배가 1분 초읽기가 주어지는데요. 이런 미세한 끝내기 바둑에서는 1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혈전입니다. 물론 중간에 해프닝은 있었습니다만 네, 혈전이네요. 이번 대회 최장시간 대국 같은데요. 네, 압도적일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개가가 흑이 이겼다면 일단은 뭐 이 개가도 희망적입니다. 끝내기에서 이런 것이 뭐 크게 바뀌진 않거든요. 우유진 선수의 판단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세 집짜리 끝내기이고 백이 지금 여기를 단수 치고 있는 것이 이곳은 최소 세 집이죠. 일단 백은 이곳에 끝내기를 해야 합니다. 좌변에서 오유진 선수가 이런 멋진 타격을 보여줄 때까지만 해도 이런 끝내기 혈전이 될 줄은 뭐 전혀 생각도 못했었는데 네. 불개 승이나 패가 될 줄 알았는데 이미 이렇게 되는 순간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오유진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했습니다. 한 판에 참. 바둑을 두면서 한 2번 이기는 결과인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유진 선수가 이기는 게 대반전이라고. 네. 근데 아까 바로 저 착각 이후에 세어보았을 때 이미 첫 개가부터 미세하다는 촉이 오더라고요. 그만큼 오유진 선수가 많이 앞서 있었던 바둑입니다. 네, 이제 끝내기도 거의 다 두었는데요. 여전히 반집 승부로 보이긴 합니다. 누구의 반집승이냐가 어려운 건데요. 아까 이렇게 늘었다면은 제가 셌던 그 흐름대로 끝내기가 된다면 오유진 선수가 반집은 남기는 변화였는데 일단 오유진 선수가 여기를 비틀면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나왔고 끝내기 수순이 쳐서 끝내기예요.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던 수순은 이 수순입니다. 여기를 들어가고 백이 여기를 끊어서 단수 칠 때 이 패는 여기에 팩감과 여기에 팩감이 있어서 이 흙이 졌을 때 워낙 타격이 크고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고 나서 이 패를 진행을 시키고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백이 여기 역끝내기를 두고 이곳과 이곳은 가치가 똑같습니다. 어차피 맞보기인데 네. 이렇게 처리가 된 후에 이 패가 승부패 같았거든요. 이 패가 반면 7집이냐 8집이냐를 결정하는 패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유진 선수가 또 제가 계산한 것과는 또 다른 끝내기 수순을 보여주네요. 지금 눈을 의심케 하는데요. 무카이 선수가 지금 여기를 뒀죠? 왜 여기를 안 두죠? 네, 지금 여기를 무카이 선수가 마지막에 두는 순간에는 오유진 선수가 이 바둑을 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찝어서 놓았어야 하나요? 당연히 이쪽을 끝내기를 해야죠. 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따고 이을 때 이제 여기를 끝내기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변화가 흑돌이 여기에 없고 여기에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단수치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제가 계산해 봤을 때 마지막 반패 승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곳이 흑이 역끝내기 4집자리를 둔 겁니다. 여기는 후수 제 집도 약하고요. 그럼 당연히 이게 가는 흑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어려운 끝내기 승부에서 여기 두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되게 패착이네요. 지금 이 중국에서 이제 서버를 받아서 수준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좀 많은 실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수순 클릭 미스로 이렇게 잘못 전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아, 이 정도. 그쪽은 저렇게 된 게 맞고요. 다른 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차이가 마지막 다 끝나고 꽤 벌어진 것 같은데요. 원래는 뭐 하변이 3집짜리까지도 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여기를 흑이 끝내게 하는 순간 어차피 여기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2집짜리 끝내기 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2집짜리를 놔두고 2집짜리 끝내기를 하면서 이곳에서 역끝내기 4집을 당한 것과 같은 끝내기를 무아키 치아키 선수가 했거든요. 이렇게 다 끝나고 이런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참 흔치 않은데요. 글쎄요. 네, 지금 단 한 수로 뭐 2집은 최소한 무카이 선수가 손해를 봤고, 네, 이걸로 뭐 오이진 선수의 승리는 확실히 보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반패까지 이겼으니까요. 아까 계산과는 집이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과연 얼마만큼의 차이가 났을까요? 네, 지금 꽤 벌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전에 흑이 마지막 반패를 이겼으니까 아까의 반패도 이제 흑이 이겼다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요. 아까는 8집이었죠. 반면 8집이었는데 지금은 무카이 선수가 중앙, 상중앙 쪽 끝내기 해서 한 수로 최소 2집은 손해봤고 어쩌면 3집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어디까지 차이가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식 개간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마지막 오유진 선수의 이 대착각으로 갑자기 바둑이 미세해지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무카이 선수가 또 그에 못지않은 막판 이 해프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뭐 두 선수가 워낙 혈전을 벌였고 긴 장시간 동안에 대구를 했기 때문에 네. 심정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두 시간에 또 1분 초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장기전이 될 수가 있죠. 네. 네, 아직 결과가 전해지지 않았지만 네. 오유진 선수의 승리가 확실하고요. 오유진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일본 팀에게 우여곡절 끝에 3대0 완봉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아마 가장 마지막에 끝난 대국이겠죠. 네.
네, 오유진 선수가 이 바둑이 끝이 나고 나서 기다리고 있던 뭐 최정 선수나 또는 오정아 선수 그리고 현장에 가 있는 목진석 코치에게 어떤 표정을 지을지가 상상이 되네요. 어이없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좀 허탈해할 것 네, 같은데요. 혀를 낼름거리면서 네. 나올 게 뻔합니다. 자신이 이런 실수를 뭐 할지 생각을 못했겠죠. 아, 차이 많이 났습니다. 흑 새집 반승입니다. 어렵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승리를 거둬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본다면 다행인데요. 그래도 중반에 이 실수했던 오유진 선수는 정말 오유진 선수답지 않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되겠고 막판에 무카이 치아키 선수가 이제 끝내기 제대로 했다면 제가 볼 때는 반면 7집이냐 8집이냐 이런 승부에서 반집 승부였겠죠. 네, 단 한 번의 이 큰 끝내기 실수로 크게 차이가 벌어지면서 결국은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오유진 선수의 승리 그리고 한국팀이 일본팀의 3대0 완봉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3일간의 치열했던 명승부가 막을 내렸는데요. 네, 오늘은 완봉승을 거뒀지만 중국에게 패한 건 좀 아쉬웠죠. 네, 어제 있었던 대결에서 중국에게 1대2로 패하면서 그리고 오늘 중국이 대만까지 꺾으면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는데요. 한중은 라이벌이기 때문에 항상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 여자 기사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네, 6회 천태산 농상은행배도 한국 선수들의 맹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